우리가 이제 함수의 극한에서 합답형이라는 유형이 있어요. 원래 합답형이라는 거는 기억, 니은, 디귿 문제 뭔지 알죠? 옳은 것만을 뭐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이 합답형인데 함수의 극한에서 나오는 합답형은 사실상 명제예요, 명제. 명제 기억납니까? 명제. 그래서 우리가 명제를 해석하는 거예요. 명제가 이제 참인지 뭐 거짓인지 이거를 해석하는 건데,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을 하면 돼.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해석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래서 그 방법들을 다 일단 생각을 해보면 1번은 직접 하는 거예요. 직접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표적인 거는 우리가 뭐가 있죠? 대우 명제? 어떤 명제하고 대우 명제는 참거짓을 같이 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 명제가 뭔가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하기 어려워, 판별하기 어려워. 그러면 대우로 한번 잠깐 바꿔봐. 그랬을 때 뭐 참거짓이 뚜렷하게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뭘 할 거냐면 이제 결론을 부정을 해볼 거예요. 결론은 부정. 결론 부정? 왜 내가 결론 부정이라고 했지? 그냥 부정입니다. 부정. 어떤 명제가 참이에요. 그럼 그 명제를 부정하면 뭐가 돼요? 거짓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명제를 뭔가 참거짓을 판별하기 어려워. 그러면 부정을 한번 해봐. 근데 그 부정을 했을 때 참거짓이 빠르게 명확하게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러한 방식들이죠. 결국에는 이제 명제를 해석하라는 건데,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 보고 판별하라는 건데,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 명제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함수의 극한의 성질, 우리가 명제는 거기서밖에 안 배우거든요. 함수의 극한이라는 단원에 나오는 명제가 도대체 뭐가 있는지 이걸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근데 그 명제가 뭐냐면 함수의 극한 성질이에요. 성질.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F가 알파로 수렴하고 G가 베타로 이제 수렴하면, 예를 들어서 수렴하면 뭐가 가능하다? 일단 사칙연산, 기본적인 사칙연산과 그 다음 뭐가 가능해? 실수배가 가능하다. 근데 뭘 빼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누기 0은 이제 제외를 해줘야겠죠. 이렇게 이해됩니까? 우리가 배운 명제는 이거밖에 없어요. 왜 이거밖에 안 배웠을까? 이건 이제 참인 명제고, 나머지는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안 가르쳐 준 거란 말이야. 이해되겠어요? 이런 조건이 있을 때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참인 명제를 만들 수 있다. 요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일단 첫 번째를 좀 볼게요. fx, 그러니까 값이 존재한다는 말은 극한 값이 존재한다는 말이고, 같은 말이 수렴한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수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1번 내가 한번 해석을 해볼게. 1번. 누가 수렴입니까? fx 수렴. 그 다음 누구? fx는 이제 생략할게. 이렇게. 얘네 둘이가 수렴한대요. 그럼 이 둘을 우리 뭐 할 수 있어? 사칙연산과 실수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근데 물어본 게 뭐예요? G가 수렴하냐 물어봤어요. 그럼 A하고 L을 실수배를 사칙연산해서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여기서 너 뭐 하면 돼? 빼면 되잖아. 가능합니까? 네. 가능하네요. 그래서 이 자식은 참이에요. 이렇게. 자, 2번. 누가 수렴? F와 누구? G분의 F가 수렴하대요. 그럼 누가 수렴하냐 물어봤어. G가 수렴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얘네 둘이 수렴하니까 사칙연산 되겠지? 그럼 얘하고 뭔 짓거리 해야 얘가 나올까? 생각을 해봐요. 잘 모르겠죠? 요거는 나누기 하면 돼. 나누기를 하면 곱하기로 바뀌고 뭐가 돼? 역수가 되지? 그럼 얘는 이제 F에 곱하기 F분의 G가 되니까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G다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있죠.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이 뭐야? 주의해야 될 점이 이렇게 우리가 사칙연산을 할 때 나누기는 뭐를 제외해야 된다 했어? 0으로 나누는 걸 제외해야 된다 그랬어. 근데 우리 지금 이 G분의 F라는 게 0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돼 안 돼? 얘는 안 되는 거야. 그게 틀린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누기를 할 때는 0인지 아닌지 꼭 확인해 줘야 되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까지는 마음대로 해줘도 되는 거야. 알겠죠? 실습에도. 자, 그럼 3번을 봅시다. 3번. F 플러스 G가 어디로 가요? 지금 A요. 알파로 가요. 그 다음에 G가 베타로 간대. 야, 그럼 봐봐. 너도 수렴, 너도 수렴이니까 가능하죠? 사칙연산. 네. F는 어디로 가는 거야? 일단. 그쵸? 아니지. 알파에서 베타 빼는 거 아니야? 알파 빼기 베타지? 맞죠? F 플러스 G에서 G를 빼면 F가 나오잖아. 알파 빼기 베타는 이렇게 나오죠? 문제 있어 없어 지금까지? 문제 없죠. 근데 구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G분의 F라고 했어요. G분의 F. 그럼 G분의 F라는 거는 뭘 주의해야 되는 거야? 나누기니까 G가 0인지 아닌지 봐줘야 되잖아. 그지? 그럼 베타가 0이 아니라는 조건 있어 없어? 있죠? 알파 베타 곱해서 0이 아니라는 건 둘 다 0이 아니라는 거잖아. 네. 그럼 수렴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어디로? G가 베타니까 베타. F는 알파 빼기 베타. 이걸로 수렴을 하겠죠. 그래서 이 자식은 뭐야? 참이 되는 거죠. 자, 4번 갈게요. 따라와야지. 네? 알파벳도 여기 나누기만. 나누기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0인지 아닌지. 분모가. 근데 우리 알파 베타가 0이 아니라 돼 있거든. 그러면 베타가 0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알파도 0일 수가 없지만 일단 베타만 우리는 신경 쓰면 되는 거니까 참입니다. 자, 네 번째 갈게요. F가 수렴한대요. 그 다음 누가 수렴해? F 곱하기 G가 수렴한대요. 자, 그러면 뭐가 존재하냐? G가 수렴하냐? 그럼 내가 이 두 개로 이걸 만들어야 돼. 어떻게 만들어야 돼? 나누기예요. 그럼 나누기면은 너가 0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줘야 되는데 0이에요 아니에요? 몰라요.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죠. 자, 5번 갑니다. 자, G분의 F입니까? G분의 F가 존재한대요. 수렴한대. 그랬을 때 F가 수렴하냐 물어봤어요. 야, 얘네 둘이 뭐해야 너가 나오니? 곱해야지 나오죠. 곱할 때는 조건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곱할 때는 안 필요해. 그죠? 곱할 때는 안 필요해. 나눌 때만 필요하다고. 나누기 0만. 곱할 때 안 필요하죠? 그러니까 둘이 곱하니까 나오는 거 맞죠? 6번. 이거는요, 헷갈리면 한도 끝도 없어. 우리가 이제 해설지를 보잖아요. 이게 왜 어렵냐면 이것 때문에 어려워요. 내가 이걸 다 끝나고 알려주려 했는데 true? 요거는 쉬워요. 성질을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너네들이 어려워하는 게 이거야. 배우진 않았는데 그럴싸해. 이럴 것 같은데 하는 것들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거는 왜 어렵냐면 흔히 역 명제거나 이 명제일 경우에 그래요. 아니면 한쪽만 부정한다든지. 이해됩니까? 예를 들어서 A면 B다가 참이라고 해봐. 그러면은 A면 B가 아니다. 이건 뭐예요? 거짓이죠. 확실하게 이건 거짓이에요. 부정이니까. 그죠? 네. 근데 B면 A다. 이렇게 내버려. 그럼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봐. 일반적으로 영 명제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함부로 우리가 참이라고 하면 틀린 거죠. 이해되겠어요? 근데 엄밀히 증명하기 위해서 우린 증명은 못하죠. 증명 못하니까 뭘 제시해요? 반리에를 제시한단 말이야.
그래서 해설지는 논리적으로 너네들을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발리를 준단 말이에요. 안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줘버려. 그럼 애들이 아 이거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 발리라는 게요, 너네들이 생각하는 수준에서 발리가 잘 나오지 않아요. 너네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발리들이 되게 많거든. 그럼 그거를 하나하나 찾아서 이거를 틀리다 맞다를 결정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야. 그 일반적으로는 그냥 어떻게 보면 되냐면, 내가 배운 게 아니면 거의 다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95% 이상 다 틀려요. 이해되겠어요? 네. 그래서 얘기하는 게 이거야. 일단 수렴 조건이 필요합니다. 두 함수가 수렴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빼고 다른 게 나온다?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발리가 필요하면 내가 알려주겠지만 나는 애초에 발리로 문제를 풀지 않아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요. 저 세 개. 근데 발리로 난 절대 문제 풀지 않아. 애들한테 설명해 줄 땐 발리를 제공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좀 풀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6번 한번 봐볼 건데, G가 수렴한대요. 그러면 F 합성 G가 수렴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합성? 갑자기 합성? 수렴해야 하네. 알 수 없어요. 이거 고민한다니까? 이거 고민한다니까? 이거 고민해요. 이거 배운 적 없잖아. 그지? 틀린 거야. 알겠어? 네. 자, 만약에 이런 것도 있어. F도 수렴하고 G도 수렴해요. 그러면 합성하면 수렴하냐? 라고 물어봤어. 맞아, 아니야? 두 개가 다 수렴하대, 이번에는. 합성하면 수렴해, 안 해? 그렇죠. 안 배웠잖아요. 안 배웠잖아요. 야, 이게 맞잖아? 이게 항상 맞잖아? 근데 알려줬을 거야. 알겠지? 항상 맞으면 너네들한테 알려준다니까? 근데 맞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F랑 G가 주어졌어, 지금? 안 주어졌지?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얘네. 알겠어? 내가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7번 갑니다. 그럴싸한 거 다 틀린 거예요. 진짜 못 풀겠으면 그렇게 풀어도 됩니다. 어차피 시간 잡아먹고 틀릴 바에는 그렇게 하세요. 자, 갑니다. F가 수렴, 그 다음 G가 수렴. 그럼 이번에 누가 수렴이야? 뭐지? 이게 7번이었네, 그지? 아, 예, 그러면은 애 수렴이냐? 당연히 false. 틀린 겁니다. 거짓. 자, 여기에서 거짓은 맞다 아니다가 아니고 모른다야. 알겠죠? 맞다 아니다는 아니에요. 모르는 거야. 그래서 너네들이 더 어려워하는 거죠. 확실하게 아니다가 아니기 때문에. 자, 8번 갈게요. F하고 G가 수렴하면 누가 수렴? G분의 F가 수렴하니? 맞아, 아니야? 맞아요. 아니라니까. 와. 자, 수렴하지? 수렴하면 나누기잖아. 네. 나누기는 0이 아니어야 된다는 조건이 없으니까 얘는 틀린 거죠. 이해되겠어요? 9번. 저 GX가 있어요. 0이 되면 되는 거. 그쵸, 틀린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이 발리를 이거 false 이렇게 말하는데 발리를 내가 이거 하나 다 들어야 돼? 아니란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요, 너네들이 지금 이거 있지? 요거를 계속 보시면 돼. 보면서 감을 찾으세요. 시험 때 이거 나오잖아? 한 30초 안에 무조건 풀 수 있어요. 정말이야. 내가 이거 빨리 풀었잖아요. 보면 몰라요? 너네들 할 수 있어. 자, 9번 갑니다. F가 수렴한대요. 그 다음에 F는 수렴하는데 F 플러스 G가 수렴하지 않으면이라고 돼 있어. 야, 이거 되게 생소하네. 그러면 G가 수렴하지 않냐를 물어봤어요. 얘 어떻게 해야 되냐? F가 수렴하고 F 플러스 G가 수렴하지 않으면 이 자식이 이제 수렴하지 않는다. 일단 감으로 봐봐. 맞을 것 같아? 틀릴 것 같아? 맞을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자, 어떻게 한번 해볼 거냐면 이게 맞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오케이? 이게 맞다라고 가정해봐. 야, F가 수렴이야. 근데 수렴했다가 뭔가를 더했더니 발산을 했대. 그죠? 근데 얘가 수렴한다고 가정해봐. 그러면 A의 값도 뭐가 돼야 돼? 수렴이 돼야 되지. 그럼 여기서 문제가 잘못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GX가 이게 만약에 이제 틀렸다라고 한다면 애가 수렴한다라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너가 수렴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조건에 문제가 생기죠. 원래 조건에. 그죠? 그러니까 모순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얘는 참이 되는 거예요. 발산하는 게 맞아요. 이해가 됩니까? 자, 다시 한번. 그냥 일반적인 감으로 찍어보면 이런 거잖아. 수렴하고 발산한대요. 그러면 G는 사실상 모르는 거지? 모르는 거지.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내가 얘를 수렴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다 그랬으니까 얘가 만약에 수렴을 한다면 얘는 이제 틀린 게 되는 거잖아. 그지? 수렴하는 가능성이 1이라도 있으면 얘는 틀린 거잖아. 그죠? 근데 수렴하는 가능성이 1도 없으면 얘는 무조건 발산하는 거잖아. 얘가 수렴할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보겠다라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너가 수렴하고 너가 수렴하면 너는 어떻게 돼야 돼? 수렴해야 돼. 근데 둘 다 수렴인데 더한 게 발산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상황에서 애가 수렴하는 경우는 절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야. 발산은 모르겠는데 애가 수렴하지 않는다고. 그럼 무조건 발산이죠.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틀려. 자, 그러면 이렇게도 해보자. 이 명제랑 완전히 같은 명제가 뭐라 그러냐면 대우 명제예요. 그렇죠? 대우 명제 만들어 볼게. 그러면 어떻게 돼? G가 수렴하면 지금 이거는 AND죠. 그러니까 부정하면 어떻게 돼? OO가 되겠죠. 그래서 F가 발산하거나 F 플러스 G가 뭐다? 수렴한다. 이렇게 명제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가봅니다. G가 수렴하는 상황에서 F가 발산을 하거나 아니면 F 뭐야 이거 플러스 G가 수렴하거나 이 두 가지 상황밖에 없나? 그쵸? 자, 그럼 이렇게 할게. 봐봐. G가 수렴하는 상황이야. F는 지금 뭔지 모르죠? 그럼 F는 뭐 아닌 뭐야? 수렴 아닌 발산이지. 근데 여기가 F가 발산인 거지. 그럼 여기는 뭐가 남아야겠어? F가 수렴하는 거겠지. F가 수렴한다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왜? G가 수렴한 상태에서 F도 수렴하면 이거잖아. 맞지? 이걸로 이미 F가 수렴한다를 말해버리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이해되겠냐? 그래서 그거 수렴하는 발산. 그치? 항상 참여가 속에서 그치? G가 수렴하든 안 하든 어차피 F는 항상 수렴 아닌 발산이야. 무조건 이거 두 개밖에 없어. 아, 그럼 F가 수렴하고 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F가 발산하거나 F가 수렴한다. 이렇게 이건 항상 맞잖아. 이건 항상 참이잖아. 그지? 그런데 나는 이거를 그대로 썼지만 G가 수렴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F가 수렴한다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말이야. 이해되겠어? 그래서 대우 명제로 증명하면 조금 더 이런 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10번이 뭐냐면 야, 이거 잘 봐야 돼. 리미트를 쓸 수밖에 없다. 2fx 빼기 gx가 0이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2분의 1의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다 라고 돼 있어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요 자식을 한 덩어리로 못 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잘 이해가 안 되나? 이거를 너네들은 분명히 이 fx에다가 2배하고 gx를 빼가지고 0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쪼갤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리미트가 쪼개지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 쪼개진 것들이 수렴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돼. 근데 여기서 fx, gx가 각각 수렴한다는 말이 없죠.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이렇게 쪼갤 수가 없어요. 이해되겠어요? 그럴싸하지만 얘는 틀린 겁니다. 이걸로. 자, 11번 겁니다. f가 알파로 수렴한다고 합니다. 그때 g분의 f가 어디로 가면? 무한대로 가면 g가 어디로 가냐 이거잖아요. g가 어디로 가죠? 야 봐봐, 얘가 알파로 간대, 얘는 무한대로 간대. 그럼 g는 너네들 어떻게 만들 거야? 일단 수렴과 발산이니까 뭐 할 수 없어. 사칙연산 이런 거 할 수 없어. 그쵸? g 어떻게 구해 근데 원래? 너네들이 뭐 하면 너가 나와? 나눠야 되지. 나눠야 되죠? 봐봐. 알파를 무한대로 나눠봐. 그럼 얼마가 나와? 0이 나오죠. 그래서 너는 0으로 가는 거야. 쌤, 수렴과 발산인데 어떻게 그게 되나요? 수렴과 발산인데 어떻게 그게 되나요? 우리 무한대 분의 1이 0으로 갑니까? 그쵸? 네. 그러니까 요거의 역수가 0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봐도 돼요. 잘 이해가 안 됩니까? 이걸 내가 분명히 뭐로 보지 말라 했어. g분의 f라고 보지 말라니까. h가 무한대로 간다 봐. 그럼 h분의 1은 어디로 가? 무한대분의 1로 가죠. 얘는 어디로 가? 0으로 가.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냥 하나의 함수로만 보면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보면 이제 둘이 곱해서 0으로 간다 이렇게 봐도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참이다. 두 번째, 똑같이 알파로 가네요. f가 알파로 가는데 곱해서 1로 간대요. fg가 어디로 가? 1로 가. 자, 둘 다 수렴하기 때문에 사칙연산 되겠죠? 나보고 뭘 물어봐? g가 수렴하냐? 수렴합니까? g 수렴합니까? g 어떻게 구해? 너 나누기 너로 구하지. 나누기 할 때는 0이 아니어야 되잖아. 조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틀린 겁니다. 자, 13번. 뭐야? 절대값이 존재하면 절대값 빼도 존재하냐? 야, 우리 절대값 배운 적 있냐? 없죠. 틀렸네. 절대값 f가 이제 수렴 하면 f가 수렴하냐? 얘는 틀렸어요. 11번 다시 해주실 수 있어요? 11번? 12번? 너가 알파로 가. 곱하면 1로 가. 아니, 곱하면이 아니고 그냥 너는 1로 가. 그럼 너를 만들어야 돼. 둘 다 수렴이잖아. 그럼 나눠요. 그럼 너가 나오겠지. 그럼 너는 알파분의 1로 가겠네? 근데 알파가 0일 수도 있잖아. 나눌 때는 조심해야죠. 자, 13번. 그래서 이거는 맞다. 이거는 맞다. 그래서 하나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렴하면 절대값 씌워도 수렴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아니, 수렴한다라는 건 거기로 모인다라는 건데 이게 절대값 씌워가지고 안 모이진 않잖아. 절대값 씌운다고 모였던 게 뭐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잖아.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떨어져 있었는데 절대값 씌워서 모일 수 있죠. 하나는 1로 가고 하나는 마이너스 1로 가. 둘이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근데 절대값 씌우면 하나는 1로 가, 하나는 1로 가죠. 만나죠. 그럼 절대값을 씌워서 수렴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절대값을 벗겼을 때는 수렴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발산할 수도 있는 거지. 이해되겠어? 대표적인 판례가 이런 거예요. 1이고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F라고 했을 때 F는 여기 X는 A에서 뭐예요? 발산이죠. 왼쪽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니까 발산이지? 근데 여기에 절대값을 씌우면 이게 요만큼 올라가잖아요. X축 아래에 있는 거를 뒤집어 올리니까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수렴이에요. 절대값을 씌우면 수렴이지만 절대값을 벗기면 발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틀린 거야. 그러니까 이런 예시들을 너네들이 생각할 수 있겠냐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쵸. 감으로 가는 거야. 감으로. 배운 거만 맞았다고 하고 확실하게 맞는 건 맞고 아닌 거는 한 번쯤은 증명을 해보되 아니면 아닌 거예요. 증명이 안 되면. 자, 14번 갑니다. x, f, x인데 지금 x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요. 이게 수렴이래. 잘 한번 생각해 보자. x는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요. n은 몰라요. 무한대 곱하기 꼴이 수렴이래. 그럼 여기는 뭐가 나와야겠어? 0이 나와야겠어. 당연한 상식입니다. 자, 그래서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fx는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그래서 참입니다. 15번째. F랑 누가 존재하면? F분의 G가 존재하면 F 빼기 G가 존재하냐 이랬어요. 맞아 아니야? 맞죠? 바로 돼야 돼요. 잘 봐. 구한다. F 수렴 맞죠? 네. 마음대로 쓸 수 있어. 그럼 G만 찾으면 되지? 네. 둘이 뭐 하면 돼? 곱하면 곱하면 돼. 아무 조건 필요 없죠. 네. 곱해. 그럼 G도 수렴, F도 수렴, 빼도 수렴 되는 거죠. 다 수렴해서 사칭해서 그럼. 나누기만 주의하라고. 몇 번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곱하기 역수가 나누기 곱하기의 역수가 나누기. 곱하기도 조심하는 곱하기는 조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자 봐라. 나누기 0이라 그랬지. 그럼 이거 곱하기로 바꾸면 0의 역수가 뭐야? 무한대지. 그럼 애초에 수렴한다는 거에 무한대가 없어요. 0을 나눈다라는 건 무한대를 곱한다라는 거거든. 근데 애초에 둘이 수렴하면 곱하기가 가능한 거잖아. 그럼 애초에 곱하는 상황에 무한대로 곱하는 건 없어. 그럼 말 그대로 0으로 나누는 건 없어. 알겠어? 몇 번? 부정형 뭔지 알아요? 부정형? 부정형 뭐뭐 있어? 뭐야? 부정형 뭐뭐 있어? 뭐야? 부정형 뭐뭐 있어? 부정형 0분의 0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 빼기 무한대 무한대 곱하기 0 그거는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는 거야. 이해되겠지? 나머지는 다 수렴과 발산이 확실하게 나와요. 근데 걔네 4개는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 얘는 무한대로 가거든? 얘는 뭐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근데 수렴을 한대. 일반적으로 무한대에다가 뭔가를 곱하면은 얘는 발산이잖아요. 근데 얘가 수렴을 하려면 무한대 곱하기 0꼴밖에 없다라는 거야. 자, fx가 가능한 건 무한대랑 상수랑 0밖에 없어. 그럼 만약에 fx가 무한대라고 하면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니까 얘는 발산이야. 상수라고 하면 무한대 곱하기 상수니까 발산이야. 0이라고 하면 무한대 곱하기 0이니까 얘는 몰라. 확실한 건 수렴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요거 2개는 안 된다라는 거지. 애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얘는 그래도 이 자식밖에 없다라는 거지. 알겠죠? 자, 16번.
야, 여기 색깔 바꿀게. 잘 들어. 자, 뭐라 그랬어요? F랑 G가 둘 다 존재하지 않으면 F 플러스 G도 존재하지 않는다. 맞아, 틀려? 이걸 고민하고 있는 당신 다시 공부해야겠죠? 틀린 거예요. 왜? 안 배웠잖아. 야, 둘 다 수렴하면이잖아. 수렴하면. 근데 여기서 뭐라 했어? 둘 다 발산하면. 둘 중에 하나만 발산해도 힘든데 둘 다 발산을 해요. 응? 그럼 이런 생각을 하겠지. 설마 이거 뭐 대우명제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보면 이런 거잖아요. 대우명제를 쓰면 어떻게 돼? F 플러스 G가 뭐 하면? 수렴하면 F가 수렴하거나 G가 수렴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리미트를 쪼갤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쪼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리미트를 어떻게 쪼개냐? 수렴한다는 조건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묶여 있잖아. 네. 각각이 수렴해, 안 해? 아니요. 모르죠? 몰라요. 모르죠? 네. 근데 어떻게 이게 수렴한다라고 말할 수 있냐고. 얘들아, 이거를 FG로 보지 말고 H로 보라고요. 어떤 함수가 수렴하면 다른 함수도 수렴해? 아니요. 그럼 모르잖아. 왜 이렇게 써줘? 발례는 당연히 또 그 구간 함수에서 나옵니다. 아까 요것도 발례가 되겠죠? 자, 17번. 내가 조금 팁을 줄까? 야, 둘 다 발산하면 있지? 90% 이상의 확률로 틀립니다. 둘 다 발산하면으로 시작하면. 알겠지? 왜냐? 우리는 수렴하면으로 시작을 해야 돼, 일단. 알겠죠? 자, 17번 갈게요. 뭡니까? F가 존재하면, F가 수렴하면 F의 제곱도 수렴하냐? 맞아, 틀려? 맞죠? 안 배운 거 아니냐고? 야, 이 자식아. F가 수렴하니까 F는 곱하기 마음대로 해도 되죠? F 곱하기 F 하면 F 제곱이죠. 그럼 수렴이지. 안 배웠다고? 곱하기 몇? 야, 이씨, 수렴하면 둘 다 수렴하는 거지. 자, 18번. fx가 이제 0보다 크대요. 그 다음에 f 제곱이 알파의 제곱으로 수렴을 하면 f가 알파로 수렴을 하냐? 맞아요, 틀려요? 이거는 내가 만든 거야. 틀렸죠? 자, 일단은 쉽게 생각을 해보자. 쉽게 생각을 하면요, 이런 거예요. 봐봐. 제곱이 수렴한다 나왔지. 네. 그러면 제곱에서 요 자식을 어떻게 갈 거야? 절대값 씌워서 어떻게 가나? 루트. 그래, 루트가 있다라고 쳐. 근데 우리 루트 배운 적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애초에 제곱에서 1로 못 넘어가요. 알겠죠? 원래 그 어떤 함수에서 제곱은 돼, 안 돼? 되죠. 왜? 자기 자신 곱하면 되니까. 곱하긴 된다 그랬잖아. 그지? 근데 루트 씌우는 거 돼, 안 돼? 안 돼요. 차수가 줄어드는 거는 안 된다고. 알겠어? 진짜야. 안 된다고. 근데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알파가요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f 제곱이 1로 수렴한다라고 해서 f가 마이너스 1로 수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f 함수값은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이해가 되겠어? 그것 때문에도 불가능해요. 이해되겠지? 확실하게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
그럼 이건 어때? 알파 제곱이라고 안 하고 얘가 수렴이라고 할게요. 얘도 수렴이라고 할게요. 요거는 모릅니다. 한번 해볼까? 봐봐. 그 어려움 뭐라 그랬어? 어려우면. 자, 이게 엔드잖아요, 지금. 엔드. 그러면 대우명제 한번 해보자. 대우명제. F가 발산이에요, 발산. 발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F가 발산하면 F가 0 이하거나 아니면 F 제곱이 발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봐봐라. F가 발산하면 둘 중에 하나죠. F 제곱이 뭐 하거나 발산하거나 아니면 뭐 하거나 수렴하거나야. 그렇죠? 그럼 여기 F 제곱이 발산하는 건 여기 있죠. F 제곱이 수렴하는 거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겠죠. 있어요, 없어요? 이거랑 F 제곱이 수렴한다랑 같은 말일 수가 있나? 없죠. 없죠. 틀렸습니다. 틀린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야. 아까 우리 했던 거랑 똑같은 거거든. F가 수렴한다라고 해서 G가 수렴하냐 안 하냐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었잖아, 그죠? 네. 하지만 그 두 개를 결국에 포함하고 있는 어떠한 명제가 주어지면 그건 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F가 발산을 해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F 제곱이 뭐 하거나 수렴하거나 발산하거나. 그러면 그 두 가지가 여기 5월이 있으니까 수렴과 발산이 여기에 다 들어가면 맞는 말이잖아, 그지? 근데 F 제곱이 발산한다는 여기 있죠.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F 제곱이 수렴한다가 들어가면 맞는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F 제곱이 수렴한다는 말 대신에 너가 들어가 있지. 그러면 내가 이거랑 같은 말로 볼 수 있겠느냐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F가 발산을 하는데 F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그 말이 F 제곱이 수렴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니? 아니요. 아니잖아요. 오,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그럼 얘를 제곱한다고 얘가 수렴한 거 아니잖아요. 꼭 반리를 들어야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틀린 겁니다. 어쩐지 머리가 계속 틀렸다라고 하더라니까. 틀렸어요. 그러니까 루트를 함부로 씌울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돼. 알겠지? 요거는 한 번 더 확인해 볼게. 요거 그러니까 원래 하려고 했던 거는 이거예요. 원래 하려고 했던 거는 first가 맞아. 알겠지? 내가 변형을 살짝 해봤는데 요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19번 마지막입니다. 아래 빈칸은요. 나는 한 요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 혹시나 너네들이 공부하다가 내가 좀 잘 모르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아래다 추가를 해서 정리를 하시라고 칸을 만들어 둔 거고요. 자, 가봅시다. 세 함수 fx, gx, hx에서 f, g, h가 이러한 부등식을 만족을 시킨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리미트 누가? x가 무한대로 갈 때 h 빼기 fx가 뭐면? 0이면 리미트 무한대가 무한대 x. 리미트 무한대 x가 무한대로 갈 때 gx가 존재하냐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봐봐. h랑 f가 있지. 이거는 일단 설명 자체는 발리를 들어서 하고 어느 정도 외우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h랑 f가 있지. 그러면 g는 여기에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g는 여기서 나온 건 아니니까 뭔가 이 관계식하고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맞지? 그럼 봐봐. 나는 이 함수가 궁금한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f를 다 빼봐요. 이렇게. 그러면 성립해 안 해? 이 부등식 성립해 안 해? 하죠? 아이, 야, 부등식 다 세 개에서 똑같은 거 빼면 부등식 성립하잖아. 그치? 그럼 이 부등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0하고
G 빼기 F하고 그 다음에 H 빼기 F가 되겠죠? 네. 맞아요. 그럼 봐봐. 이걸 리미트를 다 씌워보잖아? 근데 얘가 리미트 씌우면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네. 얘는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그럼 얘도 어디로 가겠어? 0으로 가겠지? 그럼 내가 일단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뭐 빼기? g 빼기 뭐? f가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라는 사실을 일단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얘가 0으로 가, 얘도 0으로 가니까 얘도 0으로 간다고. 그죠? 맞아? 네. 그 다음 뭐 해볼 거냐면 여기에서 h를 빼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얘 어디로 가? 0으로 가요. 얘도 어디로 가? 0으로 가요. 얘도 어디로 가? 0으로 가요. 그래서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g 빼기도 가? h가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요. 내가 이거 세 개를 알고 있어요. 이거 세 개를 이용해서 gx만 뽑아낼 수 있겠나? 없어 보이죠? 없어 보이죠? 그러면 얘는 틀린 거죠. 그럼 발례를 들어야겠네요. 발례를. 자, 발례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나? x 플러스 x분의 뭐 3 x 플러스 x분의 2 x 플러스 x분의 1 이 정도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h에서 f를 일단 이 부등식 다 만족하죠? 네. x가 양수일 때 일단 다 만족해요. 네.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게 성립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건 내가 만족시킬 수 있어. 알겠지? 그래서 일단 이것만 봐. 애가 제일 크죠? 그럼 여기서 이거 빼면 얼마 남아? h에서 f 빼면 x분의 2.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네. 하지만 이 g를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죠. 그러면 값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f를 넣어두고 g를 넣어두고 h를 넣어두면 네. 부등식이 만족하고 이거 만족하고 그 다음에 h에서 f를 빼면 x끼리 사라지고 x분의 3에서 x분의 1 빼니까 얘는 x분의 2가 되겠죠. x분의 2인데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분의 2니까 0으로 가요. 그럼 이 조건도 만족하고 이 조건도 만족해. 하지만 g는 x 플러스 x분의 2이기 때문에 x를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 플러스 0, 즉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둘은 만족하지만 너는 틀렸으니까 이거는 발례가 존재하는 거짓인 명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연습을 하셔. 일단 이거 정리를 하시고요.